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간밤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단축 운영이 됐는데요. 자, 주가 좀 뉴스도 보고요. 성탄절 앞두고 산타랠리 기대의 상승 마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뉴욕 증시는 성탄절 휴장을 앞두고 오후 1시 조기 폐장됐다. 산타랠리 기대감의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네. 원래 이제 기대감에 상승했다 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상승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이키는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네. 또 인텔은 엔비디아가 최근 GPU 칩 생산 과정에서 인텔의 공정 시험을 진행했다가 중단했다는 보도로 장중 3% 넘게 하락했으나 장 막판 낙폭을 줄이며 어 0.58% 하락으로 막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이번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중 두 차례 안팎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네. 제가 보기에는 다 뭐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가 끝나지 않았죠. 예. 오히려 인제 파월 연준의장이 인제 그만두고 새로운 연준의장이 오면서 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큰 편이죠. 자, 그다음에 뭐 "비상시에 문 안 열린다. 테슬라 모델 3 결함 조사." 네,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죠. 예. "테슬라 문이 안 열린다." 이런 얘기. 네. 자, 지수가 인제 이 상황을 보면은 어 초반부터 그렇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고가에 거의 이제 임박해 있고요. 쪼끔만 올라가면 이제 돌파하면서 신고가 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인제 내일 거래하고 그다음 주에 거래하고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이틀 남았어요. 한 3일 남았습니다, 인제 거래일이. 어 항상 전고점에 임박해 있을 때 그 좀 긴장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한 호가 남겨 놓고 못 올라가고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긴장되는데 저번에 여기가 좀 그랬었죠. 예. '이대로 가나?' 했더니 '아 역시나 한 번에는 못 가는구나.' 주식 패턴에서 가장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그거예요. 보통 이렇게 고점이 있다. 고점 돌파를 시도한다.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요. 예. 이렇게 인제 좀 꺾였다가 이렇게 수렴이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를 좀 이렇게 응축했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이렇게. 네. 근데 이것이 뭐 사실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돌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돌파할 듯한 모습에서 가서 많이 매수를 하면은 성공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죠. 예. 자, 그랬는데 이제 지수의 상황은 이렇게 좀 잘 갔는데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거죠. 아마 인제 QQQ 같은 ETF 사신 분들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신 거고 반면에 테슬라는 장 시작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 이게 좀 제가 보니까 요즘 테슬라 주가가 참 이상하게 좀 심하게 말하면 좀 괘씸한 게 뭐냐면 속임형이 너무 많아요. 예. 자, 프리마켓에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인제 내일이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예.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양봉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참 너무 좀 약 오르는 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딱 커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서 매수를 하시면 이분들이 좀 이렇게 순조롭게 좀 이렇게 딱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됐냐면, 사실 이렇게 꼬리가 달렸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보면은 엄청 그 다이나믹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분봉으로 보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490까지 쏘아 올려버렸어요. 한 1.7% 넘게 상승을 쭉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와 하면 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무슨 막 번개 치듯이 막 철퇴를 내려치는데, 이렇게 내려치는 거 보면서 세력들 좀 너무 뭐랄까 좀 야속하다. 예. 이걸 왜 제가 세력이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뭐 사실 뭐 어떤 세력이다라고 좀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제 뭐냐면 증명해 볼 수는 없는데, 상승하는 주가의 흐름이 나왔을 때 크리스마스 랠리고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대량의 주식을 가지고 어 완전히 막 융단 폭격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융단 폭격을 가하듯이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세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전체적으로 종목들도 다 분위기 좋았고, 자 가보자 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네. 올라가자마자 1분도 안 돼서 한 30초, 40초? 이게 1분 봉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튀어나오는 나온 못을 망치로 탁 때려버리듯이 순식간에 이걸 이게 꺾어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함께 단합해서, 자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주가가 장 시작하자마자 튀어 오르면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함께 집중적으로 던져 봅시다. 그렇게 다들 합의를 봐가지고, 자 올라오면 자 준비하고, 자 매도 해갖고 전부 다 매도를 해갖고 이걸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느냐, 이걸 개인들이 단합해서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세력의 작품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사실 뭐 이제 테슬라만 하락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도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도 좀 보시면은 메타는 이제 올라갔어요. AMD는 떨어졌고, 그래서 이 구글도 여기 시작하자마자 팍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이제 매매하기 쉬운 장이 어떤 장이냐면, 그냥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거기서 잠시 이렇게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장이 쉽죠. 근데 이렇게 밀리는 줄 알고 또 매도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 또 매도했더니 이거 또 올라가는 건 또 이건 또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도록 지금 장이 엄청 힘들다. 특히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겠죠. 예.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를 기대하면서 올라갔네 하고 가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돼버린 거죠. 대량의 손절을, 이거를 지금 손절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대부분 전날 저점을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이 전날 저점이 깨지는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손절을 안 하고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젯밤에
이렇게 속임형이 엄청나게 심한, 예, 쫙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여기다 손절하니까 또 올려버리는, 네. 이런, 그러니까 하락을 했으면, 예, 조금 반등하다가 더 하락을 해야지 숏배팅 하신 분들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을 보면서 단타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숏을 치고 떨어졌을 때 롱을 사고 뭐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강심장인 분들 많지 않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몇 번 당하시면 그러면 이제 매매를 좀 어떤 바꿔볼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내가 이 반대로 한번 매매를 해봐야겠다. 예, 주가가 올라오면 숏을 치고 떨어지면 롱을 사고 그렇게 해보면은 또 이제 반대로 갑니다. 예.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 하잖아요. 그럼 더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 수학자 이제 수학과 교수나 그런 분들이 어떤 이제 뭐 방정식 같은 걸 풀잖아요. 근데 무슨 뭐 베르누이의 법칙 뭐 해가고 막 아주 복잡한 막 수학과 교수님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수학의 난제라고 하죠. 그 난제 방정식을 풀려고 막 몇 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래도 못 풀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정식을 하나 푸셔야 돼요. 음. 이게 하나 풀리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마치 어떤 악마가 여러분이 하는 매매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쳐다보는 듯한. 근데 이것을 풀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분은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버리니 이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예. 그 방정식을 한 번만 푸시면 돼요. 음. 근데 이것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에휴 이건 어떻게 풀 수도 없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포기하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푼다 도전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세 번째는 이런 문제와 함께 그냥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난 이런 문제를 내가 싸워서 이겨야겠다 하는 분들은 내가 반드시 이것을 풀어낸다 이런 쪽이고 그래 뭐 이런 게 뭐 주식시장이지 하면서 그래 뭐 내가 이런 상황을 이제 원망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뭐 그 속에서 그래 뭐 악마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그래 쳐다봐라 하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이제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했던 어떤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일본의 그 주식 고수가 나온 영상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머리 이렇게 노랗게 이제 그 염색 하시는 분도 나오고 혼자 컵라면 먹으면서 주식 매매하는 그 일본 주식 고수분 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 방정식을 하나 푼 거예요. 이 주식시장 이런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하고 자, 그래도 그 이거를 어떻게 한번 노력을 하셔갖고 풀으면 예,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이
주가 흐름을 보면은 역시나 지금 테슬라가 계속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조금 풀어보자면 주가가 그 주식 그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비추세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어렵게 말 써서 그런 건데 비추세는 뭐냐면 그냥 횡보하는 거예요. 그냥 추세 구간은 뭐 이렇게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며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음봉 보이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가고 있죠. 약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비추세 구간에서 특히 이런 일이 좀 많이 생깁니다. 예. 가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떨어지는 듯 하다가 올라가고. 예. 그래서 주가가 왜 이러지? 생각을 할 때 지금 비추세 구간이구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이게 정점에 달해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래서 올라가는 듯 떨어지는 듯 하다가 올라가고 이게 이런 횡보 구간에서 속임수형이 많다.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11월 말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보면은 이제 그때는 추세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추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구간을 타고 있구나. 그러니까 추세 구간일 때는 눌림목 매수가 좋고 또 뭐 돌파할 때 매매하면은 또 그대로 잘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게 추세 구간이죠. 예. 근데 여기부터 좀 여기는 비추세 구간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그래서 현재 추세가 어떤 구간에 있는가 그것을 잘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는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잘 쉬시고요. 네, 크리스마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